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벌써 금요일이 밝았습니다. 오늘만 또 힘차게 일하게 되면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행복하게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다시 한번 초심 잡으면서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 나가 볼게요.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두 가지의 섹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블록체인의 영역. 두 번째, 인공지능 AI의 혁신이죠. 엔비디아 회장 젠슨 황이 이렇게 말하네요. AI의 혁신이 무어의 법칙보다 빠르다. 제가 종종 강조드렸던 하나의 법칙이죠. 인텔의 창시자 고든 무어가 1965년에 내놓았던 하나의 법칙인데요. 컴퓨터의 성능이 퀀텀 점프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개선된다는 겁니다. 5년마다 10배, 10년마다 100배씩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무어의 법칙. 하지만 인공지능과 AI 섹터에서는 이제 무어의 법칙이 아닌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네요. 하이퍼 무어의 법칙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준비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지금 굉장히 큰 기회의 순간,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제도권에 편입되는 그 과도기,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미래 가치를 바라보며 코인 투자를 한다라는 것, 굉장히 큰 선구자의 역할, 어쩌면 행운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블랙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디지털 에셋이 모바일, 핸드폰이라든지 인터넷의 성장 속도를 이미 추월했다라는 거. 올해 1월 중순쯤 나왔던 기사거든요.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3차 산업혁명으로서 인터넷 혁명,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이동되는 시기가 있었죠. 그 이후에 3.5차로서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3억 명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한번 볼까요? 이 모바일 폰, 핸드폰 같은 경우는 21년이 걸렸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였죠. 15년이 걸렸고요. 크립토, 암호화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12년밖에 안 걸렸다라는 거. XRP 레저가 시작된 시점이 2012년이니까 이미 12년은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올해를 기준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을 완전히 받아들이면서 트레드파이, 전통금융에 대한 패러다임이 송두리째 바뀐다라는 것을 꼭 인지하면서 우리가 XRP에 투자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죠. CFTC의 수장 체인지를 드디어 했네요. 최근까지는 캐롤라인 팜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슬슬 A16G라고 하는 앤드리슨 호로이치의 크립토 정책 책임자를 역임했던 여기 브라이언 콘텐츠를 CFTC의 수장으로 완전히 지명을 하면서 세대 교체를 일궈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요. 이제 SEC의 권한이 이 CFTC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FIT 21법원의 통과 시점 너무나 중요할 것 같다라고 계속 동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A16G, 앤드리슨 호로이치 같은 경우는 우리가 XRP 펀더멘탈 공부할 때도 좀 여러 번 강조드렸던 하나의 기업체였어요. 작년 슈퍼팩 페어쉐이크 정치 후원자금 모금 활동을 했을 때도 리플과 함께, 서클과 함께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후원자금을 지원했던 하나의 암호화폐 친화적인 기업이죠. 이 앤드리슨 호로이치를 창립한 여기 마크 앤드리슨 보이시죠? 그는 천재 개발자로서 미국 일리노이주 대학생 시절부터 모자이크라고 하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게 넷스케이프로 바꾸면서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고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페이스북 메타, 트위터, 인스타그램, 에어비앤비, 스카이프, 오클러스 VR 등등 이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빅테크 회사에 초기부터 투자했던 성견지명을 보여줬었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하나의 블록체인 결제 회사가 보이네요. 이미 리플의 위키피디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더라도 미국 최대 벤처 투자사인 어디에 투자를 받았죠? 앤드리슨 호로이츠 A16G에 투자를 받았다. 마크 앤드리슨이 아무데나 투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구글의 자금, 구글 벤처스로부터 투자를 유치받았을까요? 왜 2013년서부터 굉장히 초기 시절부터 달러의 주인장이라고 불리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영국의 최대 금권, 홍콩 상하이 뱅킹 코퍼레이션 이런 기득권 은행들이 왜
리플을 활용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시작을 했을까요? 2016년부터는 일본 최대 은행인 미쯔비시, 지금은 미즈호라든지 SMBC, SBI그룹은 이미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죠. 벌써 일본은행의 약 80%는 리플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고요. SBI의 CEO 기타오 요시타카는 올해를 기준으로 일본의 모든 은행이 XRP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정답지를 우리에게 힌트로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앤드레이슨 호로이치의 크립토 정책 책임자 이 브라이언 컨텐츠가 CFTC의 수장에 앉았다. 우리는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 더 있네요. 이 OCC의 차기 청장으로, OCC는 뭐냐면 여기 보이시죠? 통화감독청이다. 이 역시 기득권 대열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하나의 기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기 청장으로서 전 비트퓨리 임원 조나단 굴드를 지정했습니다. 비트퓨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 겸 블록체인 기술 업체거든요. 계속적으로 암호화폐 친화적인 인사들을 고위급 자문단, 트럼프 2.0, 크립토 차르 부서, 재무부 장관, 도지 부서 등등 한 자리씩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으로 있는 스테판 미란 역시 친암호화폐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CFTC 위원장 최근까지 면접 진행 중에 있었는데 A16G의 크립토 정책 총괄인 브라이언 컨텐츠가 역시나 앉게 됐구나. OCC 통화감독청 청장으로서는 전 비트퓨리의 임원 조나단 굴드가 앉아 있구나. 모든 고위급 인사가 암호화폐를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 친암호화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역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어쩌면 이렇게 시나리오가 연출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겠죠. 작년부터 슈퍼팩 페어쉐이크, 정치 후원 모금회를 통해서 암호화폐 기관들이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든 하나의 정치판이다. 이제는 그들이 블록체인과 AI, 인공지능을 받아들이면서 하이퍼 무어의 법칙으로서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원년으로 하나의 새로운 행정부로서 도널드 트럼프를 임명했을 것이다. 큰 그림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어젯밤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발표가 됐죠.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표가 좋게 나오든 안 좋게 나왔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뒤에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죠.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디뱅킹 관행 종식을 위해 나도 협조할게, 노력할게. 과거 2023년 초반에 초크포인트 2.0 작전으로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던 미국 은행들 목을 조이면서 파산에 이르게끔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실리콘밸리 은행, 시그니처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실버게이트 등등이 있었죠. 이제는 암호화폐 산업 금융 배제하는 그런 우려를 내가 완전히 없애주겠다. 재검토를 약속하겠다. 즉 다시 말해 은행이 이제 암호화폐 서비스 할 수 있게끔 SFB 1-to-1 폐지가 됐죠. FDIC에서 새로운 규제에 대한 길을 열어주고 있죠. 연준 의장까지 힘을 합세하고 있습니다. 차단 안 할게. 이제 너희 목 안 조를 테니까 슬슬 받아들여. 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준비가 되어지고 있고요. 트럼프 2.0 행정부에 대한 고위급 자문들 물갈이가 싹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주정부의 움직임 범상치가 않거든요. 비트코인 보유 법안 올해 2025년에 핵심 입법 과제로서 이미 선정이 됐다라는 거. 이미 미국의 애리조나주, 유타주, 오클라호마주 등등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국의 51개 주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비축 법안 발의를 했고요. 본회의 표결 또한 임박했던 주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타주가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하원은 통과가 됐고요. 상원 투표 후에 주지사의 결정만 남았다라는 거. 미국의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는 유타주의 움직임. 일단 좀 이쪽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 주정부에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여유 있게 지켜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늘 강조드렸죠. 시간차가 좀 걸리더라도 비트코인 미국에서 받아들일 것이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도 말씀하시던데요. 중국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되어 있는데 미국에서 과연 받아들일까요? 라고 조금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를 한번 상기해 보시죠. 그때 모든 금을 미국이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었죠.
약 70%의 금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명분 하에 달러라고 하는 기축통화 우뚝 서게 됐는데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량 어떻게 보면 20만 개밖에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대형 채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거 최근에 사명을 바꿨죠.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수량 또한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통해 ETF로 공격적으로 모아온 수량 많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가지고 있는 수량 이 모든 것의 뿌리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라고 했을 때 벌써 50%가 넘어가는 비트코인을 미국에서 그 금융 엘리트 세력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미국 주정부들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하면 230억 달러 상당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최대 채굴업체죠. 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마라홀딩스로 이미 또 바뀌었는데요. 이 CEO가 이렇게 말합니다. 비트코인은 어차피 오른다. 사놓고 그냥 잊어버려라. 저 또한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은 블랙록, 레리 핑크도 인정한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서 실물 금이 있었다면 이제는 디지털 골드, 새로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완전히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한 개 정도는 정수 단위로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서 자녀에게 물려주자라는 이런 마음으로 꾸준히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방금 언급드린 이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의 뒷배 잠깐만 확인하고 갈까요? 마라홀딩스 미국의 1등 채굴 업체인데요. 블랙록, 뱅가드. 아이시어스 여기는 블랙록의 자금이 들어가 있죠.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의 자금이 들어가 있다. 미국 정부의 뿌리, 연준의 뿌리, 대형 채굴 업체들의 뿌리, 스트래티지의 뿌리 모두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아크인베스트의 수장 캐시우드가 말하는 것처럼 비트코인 150만 달러 갈 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50만 달러면 얼마죠? 한화로 했을 때 20억 원 조금 넘어가겠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도 봐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0억, 더 가면 100억까지도 언젠가는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개 정도는 지금 1억 5천 하잖아요. 2030년만 되더라도 지금 가격을 한번 회상을 해보면 그때 내가 하나라도 살걸 이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마라홀딩스 최대 채굴 업체가 미국의 주정부와 협력을 하면서 공급량을 계속 미국 의회 쪽으로 주정부 쪽으로 밀어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즉슨 주정부들이 도입을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시간차가 조금은 걸리고 잡음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비트코인 비축 법안 받아들이고 사실 비트코인만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디지털 에셋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전통 트레드파이의 블록체인이 가미되는 시점의 원년 기준의 해가 바로 올해가 되지 않을까 계속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CBO에 살아있는 증권거래소 BGX에서 이 21 쉐어즈의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허용을 제한하고 있네요. 이더리움이 폭발하기 좋은 하나의 명분거리 이더리움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도입이 된다. 사실 우리가 개인의 입장이든 기관의 입장이든 내가 이더리움 지금 업비트에만 두더라도 중앙화된 거래소에만 두더라도 스테이킹을 통해서 이자 받을 수 있는데 이자를 못 받는 이런 현물 ETF에 굳이 둘 필요가 없겠죠. 여기에 스테이킹이 편입이 돼야지만 그 보수적인 기관들 그들은 너무 운용자금이 크기 때문에 이자 1%, 2%, 0.5%만 되더라도 들어간단 말이죠. 스테이킹이 반드시 편입이 돼야지만 이더리움이 좀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해당 가능성이 조금씩 열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병렬적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스테이킹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옵션 거래 승인 지금 세 번째 연기되고 있어요. 4월 9일까지 데드라인이 연장이 됐는데 언제 한 번의 승인을 만들어내면서 이더리움의 폭발적인 상승이 올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2월달 중순, 중하순서부터 천천히 유동성이 공급되면서 시장의 분위기는 180도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 중에 러우 전쟁이 끝날 수가 있다. 그들이 만들었던 시나리오를 종결시키고 연준의 TGA 잔고와 영래포 잔고를 활용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물가를 잡았다라는 명분을 주며 시장의 기대감이 연출될 수 있는 토대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알트 시즌 종료, 시즌 아웃이 아니라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포션 굉장히 크게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사실 2월 초부터 좀 갈 줄 알았는데
롱 물량이 너무 크게 있었다 보니까 그들이 좀 세게 청산하고 거의 한 15조 원 육박하게 청산이 됐었잖아요.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응축이 됐습니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파급력,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시간은 우리 편에 있다라는 거,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하자라는 타임 레버리지의 간판 이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 마인드셋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당신의 마인드셋이다. 근데 이 마인드셋, 여유로운 스탠스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와 학습,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여유 있게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초반에 언급드린 것처럼 무어의 법칙을 깨트릴 만한 4차 산업혁명이 점점 도래하고 있고 제도권 편입, 금융 생태계와의 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방송을 보고 있고 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 자체 굉장히 우리가 선구자의 위치에 있다는 것인데요. 조금만 더 공부하고 조금만 더 비전을 바라보면서 사이클을 공부하면서 긍정적으로 우리의 비전 투자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2009년 1월 달에 나온 이후 더 이상 은행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는 중앙은행 없이 사람 대 사람이 P2P로서 디지털 캐시 시스템을 하기 위해 나온 것이 바로 블록체인이죠. 금융망을 바꾸기 위해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금 이런 많은 기득권 카드사들이라든지 자금이체 기업, 송금업체들이 비트코인과 손잡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표준과 함께 구현되는 리플 XRP 또한 그와 짝꿍이죠. 형제로 일컬어지는 스텔라 루멘과 계속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왜 그들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런 친구들과 손을 잡으면서 계속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을까요? 이제 연준의 채택 또한 그렇게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에 집중하면서 좋은 수익률 만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에이플 회원님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 유튜브 라이브 있으니까요.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